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우리 평년 착과량 관련해서 그 즉석에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풀이는 했는데 많은 그 문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인쇄물을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나눠드렸는데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서 잠깐 수업 진행하기 전에 그 인쇄물에 대해서 평년 착과량 구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이하고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 혹시 유인물 가져오신 분은 그걸 보시고요.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냥 이 수업 들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년 착과량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년 착과량은 왜 구하는가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입 수확량 그럼 어떻게 결정하냐 봤더니 평년 착과량의 100%를 우리가 가입 수확량으로 결정을 하더라.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평년 착과량 어떻게 구할 거냐 해서 일단 평년 착과량 구하는 공식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더라. 그래서 일단 이 평년 착과량 구하는 공식은 저희가 일단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교재, 자, 여러분들 평년 착과량 구하는 공식 그 교재를 보면서 들으셔요. 자, A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과거 우리 집에 5년간의 저가 후 착과량의 평균값. 그 다음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이것도 과거 5년간. 그 다음 Y는 보험 가입 횟수. 그죠? 그 다음에 C는 기준 표준 수확량이야. A가 C가 기준 표준 수확량.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지금 현재 반밀식 재배를 하고 있다 했을 때 그 반밀식 재배에 해당되는 표준 수확량이 아니라 얘는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고요. 즉 가입하는 해의, 즉 금년도.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보험 가입한다 그러면 2021년도에 해당되는 기준 표준 수확량. 그 다음 D값은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과 같은 경우에는 재배 방식이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가 있고 그 다음에 배는 재배 방식이 밀식, 반밀식, 소식 재배가 있어요. 근데 그 재배 방식 중에서 즉 여기 기준 표준 수확량에 해당되는 방식은 사과는 일반 재배 방식, 그다음 배는 소식 재배 방식에 표준 수확량이 요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보정시켜 주는 거예요, 결론은. 즉 일반 재배 방식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 재배 방식이라는 것은 가입할 수 있는 수령이 사과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잖아요. 즉 3년, 4년은 일반 재배 방식으로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사과 과수원이 가입할 당시에 3년짜리였어. 그럼 당연히 3년짜리에 해당되는 표준 수확량은 있겠지만 3년에 해당되는 기준 표준 수확량은 없잖아요. 왜? 기준 표준 수확량은 5년부터 적용하니까. 일반 재배 방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D값이나 D값을 적용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사과가 3년짜리야. 가입할 당시에. 그러면 당연히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은 3년에 해당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왜? 기준 표준 수확량 수령이 5년 이상부터 우리가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 5년 기준 표준 수확량의 50%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과가 4년인 경우에는 이 기준 표준 수확량 5년짜리에 75%를 적용하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나눠준 유인물의 1번 같은 경우에는 다 푸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2번에서 좀 질의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일단 품목은 사과였어요. 그리고 재배 방식을 밀식 재배로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밀식 재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수령은 3년부터 가입이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3년부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품종은 후지로 줬습니다. 해서 가만히 봐보시면 거기에
즉 2016년도에 가입 당시 수령이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즉 2016년 이때는 가입하는 수령이 나무수 우리 사과의 수령이 3년이야. 그러면 2017년은 4년, 2018년은 사과 수령이 5년, 2019년은 6년, 20년은 7년이죠.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러면 2021년도를 가입하기 때문에 2021년도는 우리 나무, 즉 우리 사과 가서는 수령은 8년이야, 8년. 해서 진짜 우리는 지금 2021년도를 우리는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5년간 자료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16년부터 20년까지 이제 자료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자, 여기에서 그럼 A 값을 구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A 값은 자, 이 과거 5년 거 저가하고 착가량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보험 가입 이력을 봐봤더니 2018년도는 가입을 안 했어. 그래서 2018년도 자료는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미가입은 이렇게 딱 여러분이 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표준수확량도 아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도에 일단은 저가하고 착가량이 9천, 그 다음에 10,000, 그 다음에 2019년도가 8천, 2020년도가 12,000인데 우리가 A 값을 구할 때 보험 가입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값 한 개를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천, 10,000, 8천, 12,000에서 2019년도가 8,000으로 제일 적죠. 그래서 이 8,000은 버리는 거예요. 제일 최저값 한 개를 버려라. 그래서 9,000kg 플러스 2017년도 거 플러스 2020년도 거 플러스 그래서 얘는 3개 값을 우리가 평균치를 내서 나누기 3을 하기 때문에 3개의 평균값이 10333kg 점 얼마만 나오는데 그냥 소점 이하는 버리라고 소점 미만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B 값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야. 근데 이때는 최저값을 안 버려요. 즉 보험 가입하지 않은 해만 적용을 안 하고 4개를 다 써. 그래서 B 값 그대로 거기 적혀 있는 2016년도의 표준 수확량이 9,000. 그 다음에 2017년도의 표준 수확량이 8,000, 2019년도가 9,000, 2020년도가 11,000. 그래서 이때는 나누기 우리가 4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나누기 4예요, 4. 이때는 우리가 3개. 왜? 한 개 값을 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나누기 4에서 이 값이 9,250kg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 값이라는 것은 우리 용어에 가입하는 해의 기준 표준 수확량. 즉 금년도라는 것은 결론은 가입하는 해를 말하는 거야. 즉 2021년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금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일반 재배 방식을 가져온다 이거야. 기준이니까.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 그 하단에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에서 즉 우리가 2021년도에 가입하는 나무 수령은 8년차예요. 8년차. 그래서 8년차에 해당되는 거기 일반 재배 방식의 기준 표준 수확량이 11,000kg 제시되어 있잖아요. 기준 표준이니까. 일반 재배 방식에 해당되는 기준 표준 수확량, 이 C값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 C값. 어디 갔어? 저기 C값. C값은 가입하는 해, 금년도, 즉 2021년도의 기준 표준 수확량이니까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을 갖다 쓰는데 이때 2021년도에 우리 나무 수령이 8년차라고요. 그럼 8년차에 해당되는 거기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이 11,000kg. 그래서 C값이 11,000kg인 거야. 그 다음에 D값은 자, D값을 이제 이때 그 할인 적용을 한다고요. 즉 D값을 우리가 이제 과거 5년간의 이 평균값이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2018년도는 미가입이니까 얘는 무조건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버려. 했을 때 수령이 이때는 3년이야, 4년이야, 6년이야, 7년. 글쎄 우리가 기준 표준 일반 재배를 가져오는데 이때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때는 뭐에? 일반 재배 5년 기준 표준 수확량에 50% 적용. 이때는 4년이기 때문에 5년짜리 일반 재배의 표준 수확량에 75%를 적용. 이때는 이제 이미 다 각각 자기 수령 그대로 먹으니까 자기 수령 갖다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이미 다 5년 이상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 D값을 봐보시면 D값이요. 지금 현재 5년짜리 우리 거기에 표준 수확량의 일반 재배 방식의 5년짜리가 지금 얼마가 제시가 되어 있냐면 9,000kg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5년짜리가 일반 재배. 그래서 2016년도 것은 9,000kg에 몇 퍼센트? 50%만 주세요. 얘가 2016년도 거 기준 표준 수확량. 그 다음에 2017년도는 4년 차이기 때문에 역시 일반 재배에 9,000kg에 몇 퍼센트? 75%만 주세요. 그리고 2019년도는 이미 이제 몇 년입니까? 6년 차니까. 즉 6년 차에 해당되는 여기 일반 재배 방식의 기준 표준 수확량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냐면 10,000kg 제시되어 있죠. 거기 6년에 해당되는 일반 재배가 10,000. 이때는 6년이 해당되니까 10,000. 그다음 플러스. 자, 2020년은 7년 차죠. 즉 7년 차에 해당되는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이 몇 킬로가 제시되어 있냐면 11,000kg 제시되어 있죠. 일반 재배 11,000. 그래서 여기는 11,000. 이렇게. 자, 이게 다시 얘는 지금 몇 년도 거? 2016년도 거 기준 표준 수확량. 그 다음에 얘는 2017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 그 다음에 2018년은 미가입이니까 해당 안 되고 2019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 일반 재배 방식에. 그리고 11,000. 얘는 2020년도에 기준 표준 수확량. 즉 일반 재배 방식에서 다 가져오는 거야. 왜? 우리가 D값은 일반 재배 방식으로 고정시켜 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D값이 8062.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대로 올리게 되면은 자, 이 값이 10333 플러스 B가 9250 마이너스 10333 곱하기 1 마이너스 보험 가입 횟수가 지금 4년이죠. 5분의 4 곱하기 D값이 8062분의 C값이 11,000.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3802. 뭐 13803도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3인가? 한인 건가요? 네. 자, 연결해서 그대로 하면 13804. 공학용으로 쫙 풀어버리면요. 근데 예를 들자면 뭐 여기 풀고 따로 풀고 그 다음에 뭐 소점 떨고 이렇게 풀게 되면 뭐 1380이 나오고. 그래서 공학용으로 한 번에 쫙 풀어버리시면 13803. 그냥 일반 계산기 있잖아요. 공학용 안 푸시면. 여러분이 혹시 막 핸드폰으로 우리 갑자기 계산기 쓰잖아요. 핸드폰으로. 우리가 세로로 쓰게 되면 일반 계산기 나오죠. 근데 걔를 갖다가 가로로 딱 돌려버리면 공학용으로 바뀌어버려. 핸드폰.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얼른 계산할 때. 핸드폰만 세로로 우리가 쓰잖아요. 걔는 일반 쌀집 계산기가 나와. 근데 걔를 거기 갖다가 가로로 돌려버리면 공학용으로 바뀌어본다니까, 핸드폰. 혹시 이 계산기가 없을 때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확히 인지되셨나요? 예. 예. 왜냐면 우리가 일단은 표준 수확량의 개념,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품종 방식이라든가 재배 방식, 품종이라든가 재배 방식, 그다음에 수령 이런 걸 감안해서 통계를 빼서 각 수령당 표준 수확량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다고. 지금 밀식 재배에 대한 주당 표준 수확량, 뭐 반밀식에 대한 주당 표준 수확량, 그다음에 일반에 대한 표준 수확량이 이미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건은 밀식 재배 조건을 줬잖아요. 네, 밀식 재배 조건을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 과수원에 3년, 4년에 해당되는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이미 제시된 5년짜리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을 갖다가 쓰는데 다 쓰지 말고 3년이니까 50%만 적용하고 4년이니까 75%만 적용해라. 그 뜻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산출된 이 평년 착가량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는 거야.
즉 13803에다가 킬로그램 만약에 킬로그램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의 보험 가입 금액은 1,380만 3천원인데 만원 미만 절사해서 1,380만 원이 우리 집의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보험료를 납부를 해요. 그런데 역시 자 그러면요, 봐보세요. 그럼 저기에서 일단 우리가 킬로그램당 1,000원 조건을 줬어요. 즉 평년 방금 평년 착가량 몇 년도요? 2021년도 평년 착가량을 갖다가 13803으로 지금 13803kg 우리가 이제 산출했어. 그죠? 산출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우리가 가입 가격을 방금처럼 킬로그램당 1,000원으로 해서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 설정한다고. 그럼 이랬을 때 우리 집에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차가량의 100%가 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13. 자, 13. 그래서 평년 차가량 13803 곱하기 1,000원에서 1,380만 3천원인데 만원 미만 절사해서 1,380만 원이 우리 집의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뭘 구했냐면 보험료를 구했단 말이에요. 즉 우리 집에 전체 영업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 1,380만 원에다가 자, 요율이 만약에 10%예요. 그 다음에 할증을 20% 주겠습니다. 1 플러스 0.2. 전년도 무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방제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제시설을 만약에 20% 주겠습니다. 0.2. 자, 이게 이제 전체 영업보험료야. 거기에다가 계약자는 20%만 부담을 하겠습니다. 즉 정부에서 50%, 지자체에서 30%에서 계약자는 만약에 20%야. 계약자는 20%만 부담한다고 조건을.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보험료가요. 자, 예를 들자면 그냥 100만 원이라고 제가 할게요. 얼른. 자, 100만 원이라고 해봐봐. 그러면 이 100만 원은 당연히 전체 보험료예요. 전체 보험료. 그러면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은 두 가지가 합쳐진 돈이겠죠. 즉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당연히 합쳐진 돈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 방법서에는 순보험료가 몇 %를 가져가고 부가보험료가 몇 %를 가져간다는 그 나눔에 대한 것은 없어. 비율은. 근데 이제 우리가 실무상에는 우리가 현장에서요. 실무상 실제적으로 우리 계약자들이 가입을 할 때 실무상에는 약 84.6대 15.4 정도 돼. 우리가 실무상에는. 즉 우리가 순보험료가 약 86%가 가요. 그리고 부가보험료가 16% 정도 가. 우리가 실무에서는. 그러면 순보험료는 약 84만 원이 갈 거고 부가보험료는 16만 원이 갈 거예요. 이랬을 때 당연히 이 16만 원 누가 다 내는 거예요? 정부에서 다 내줘. 그러면 84만 원에 대해서 계약자는 20%라고 그랬잖아요. 아, 여기가 20%가 아니겠구나. 그죠? 전체 보험료 일단 100만 원이죠. 전체 보험료가 지금 100만 원 나왔다고. 근데 그 보험료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했는데, 자, 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100만 원을 두 개 나눴어. 근데 계약자는 부가보험료는 책임을 안 지고, 이 순보험료에 책임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즉, 순보험료에 방금처럼 계약자가 만약 조건이 20%를 책임진다고. 그럼 여기서 20%야, 계약자가 내는 돈이. 그럼 이제 이 돈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을 갖다 우리는 말 그대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표현을 해. 그런데 자, 문제 조건에서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영업보험료율만 주고 영업보험료 그리고 우리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율에 대해서 배분을 안 준 채 그냥 전체 보험료 산출하고 거기에다가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20%로 이렇게 조건, 그 조건밖에 안 줬을 때는 그냥 산출된 거에 대해서 그냥 계약자 부담보험료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문제는 우리 업무방법서의 계약사는 지금처럼 이렇게 순보험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서 거기에서 순보험료는 몇 %다 이렇게 조건을 줬을 경우에는 그 산출된 순보험료에다가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적용을 하셔서 산출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을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평년 차가량 구했어요.
그리고 보험 가입금액 구했죠. 그리고 거기에 전체된 산출된 영업보험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보험료 중에서 우리 계약자는 순보험료를 일부를 우리는 계약자는 부담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순보험료에 대해서 계약자 부담이 적용되더라.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별도로 순보험료를 나누지 않고 그냥 바로 전체 적용 보험료에서 그냥 바로 계약자 부담료를 적용했더니 순보험료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당연히 계약자는 순보험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업무방법에 정확히 이렇게 비율이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제가 거기다 바로 적용해갖고 계약자가 몇 %를 부담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부보비를 할 건데 여기에서 그 자기부담 감수량을 조금 이해가 좀 어렵다고 하셔서 그 35페이지에 그 D값 적용할 때 여기 있는 문제에서는 밀식세인데 반밀식도 똑같이 50% 75%. 이제 반밀식은 3년 자체가 없죠. 조건 자체가. 4년부터. 그럼 4년은 75%. 75%부터 다 적용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제가 이 문제는 밀식 재배 조건을 준 거잖아요. 근데 만약 조건이 반밀식으로 간 거야. 그럼 반밀식은 3년 자체가 없죠. 4년부터 시작하죠. 그럼 4년은 이제 일반 재배 방식 몇 년 걸 갖다 쓰는 거예요? 5년 걸 갖다 쓰는데 75%. 그 다음부터 이제 그대로 쭉 다 적용하고. 그때. 만약에 그럼 기준 그 표준 수확량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기준 표준 수확량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주어지죠. 아니 그러니까 일반 재배 방식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준 표준 수확량이 만약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고 예, 예. 밀식 재배에서는 지금 일반 재배 방식을 갖다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 재배 방식에 주어진 기준 표준 수확량이 주어진다면은 그것의 50% 그다음에 그것도 5년 차를 갖다 씁니까? 몇 년 차일 때? 4년 차. 이게 만약에 조건이 무슨 조건이요? 조건이요. 시험 조건이 뭐 어떤 경우일 때? 조건이 반밀식일 때? 아니요, 밀식일 때. 이게 조건이 밀식이야. 예, 예. 응. 밀식 3년, 4년 있고 그때 이제 5년 차를 아까 갖다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문제 조건을 바꿔서 이래서 일반 재배 방식에서 기준 표준 수확량이 주어졌을 때. 예, 아까 참 주어졌잖아요. 표준 수확량이 주어졌어요. 그 이해가 바보. 아까 방금 우리 문제 조건에가 그 표준 수확량이 있잖아요. 표준 수확량. 걔는 우리 밀식 재배 표준 수확량이에요. 문제 조건에. 지금 현재 연도, 저가 착가량, 표준 수확량, 보험 가입 여부 있죠. 거기에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얘가 우리 집에 밀식 재배에 해당되는 표준 수확량이에요. 조건이. 그리고 그 밑에 일반 재배 기준 표준 이상 수확량 조건 줬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네.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고 쓰여지지 않고 그냥 일반 재배 방식이라고 그렇죠. 일반 재배 방식이라면 써주면 그게가 기준인 거예요. 지금 저는 여기다가 표준 수확량이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안 줘. 왜냐면 기준은 우리가 이미 업무방법서에 뭐라고 써왔어요? 기준은 일반 글씨 기준이라고 적어져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에 그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냐면 자 교재 42페이지 가보세요. 42페이지에 그 네모 평년 착가량 박스 있죠. 자 거기에서 자 기준 표준 수확량에 대한 정의를 거기다 써놨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아래 품목별 표준 수확량표에 의해 산출된 표준 수확량인데 이때 사과는 우리가 기준 표준 수확량을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을 기준 표준 수확량으로 잡을 것이며 배는 소식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이 기준 표준 수확량이 되며 단감, 떫은감은 별도로 없어요. 준대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5년, 즉 기준 표준 수확량은 방금처럼 일반 재배를 쓰는데 우리가 일반 재배는 가입하는 수령이 5년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일반 재배 방식의 3년, 4년은 표준 수확량이 없다고 아예. 가입하는 수령이 5년부터니까. 당연히 만약에 얘가요 일반 재배예요. 근데 이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이 3년, 4년, 5년, 응? 이렇게 6년, 7년 있으면 얘가 3년이 만약에 많기로야. 얘 있으면 그냥 할인 적용할 필요도 없어. 얘 갖다 써버리면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 재배는 가입할 수 있는 수령이 몇 년부터라고요? 5년부터. 당연히 3년도 없고 4년이 없다고. 일반 재배 방식은. 없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5년 걸 갖다 쓰는데 다 쓰지 말고 50%만 쓰고 75% 쓰라 그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면 거기 과거 기준표준자 즉 D값 할인 적용하세요. 사과 이것도 사과만 적용하는 거야. 배는 적용 안 해. 사과인데 어떻게 해요? 50% 75%. 자, 여기가 평년 착가량 그 다음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예를 들자면 자 지금처럼 보험 가입 금액을 1380 1380만 원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조건에서요. 이 조건에서 똑같이 자 자기 부담 비율을요. 만약에 자 30% 조건 줬어. 그리고 적과 전에 사고가 있었어. 즉 냉해 피해가 있었다고. 그럼 이랬을 때요. 자 조사를 했는데 우리 집에 저가 후 착가수 조사했어요. 저가 후 착과량이 만약에 자 8,000kg 나왔다 해봐봐. 그리고 자 저가 종료 이후에 저가 종료 이후 조사요. 저가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량이 자 1,000kg이야. 그리고 역시 자 미보상 감수량이 자 300kg. 그다음에 이때 저가 종료 이전에 미보상 비율이 만약에 있었다고 할게요. 자 10%야. 이 조건일 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착가감소 보험금하고 과실손해 보험금을 구했었어요. 했는데 30%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즉 착가감소 보험금은 공식 그대로 즉 뭐예요? 착과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에 곱하기 가입 가격에 곱하기 80%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지금 그 몇 페이지를 하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서 처음 오신 분들 교재의 35페이지를 보면서 하세요. 35페이지 교재 이렇게 되어 있어. 교재. 자 그럼 그대로 첫 번째 우리는 착과 감소량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착과 감소량 구하는 공식은 평착 마이너스 적착. 그래서 우리가 평착이 13803이었어. 그대로 거기에서 적착을 지금 이제 8,000kg 나왔다고 했잖아요. 8,000kg. 그러면 5,803kg가 그죠? 줄었어. 얘가 줄었다. 얘가 착과 감소량이야. 그다음 두 번째, 자 미보상 감수량. 자 미보상 감수량인데 미보상 감수량은 평착 마이너스 적착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에요. 이제 미보상 주수는 없다는 전제에 해서 평착 그대로 얼마야? 자 13803 마이너스 적착 즉 결론은 착가 감소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10% 미보상 비율. 그래서 5,803kg의 10%니까 자 580kg라고 하겠습니다. 소수점 버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자 자기부담 감수량이에요. 본인이 책임지는 감수량 했을 때 먼저 자기부담 감수량 구하는 공식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야. 그럼 먼저 자, 기준 수확량을 우리는 구해야 돼. 그럼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저가 종료 전에 보험 사고가 있었어요. 무슨 피해? 냉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 수확량은 적착 플러스 착가 감소량이야. 구하는 공식이. 그래서 적착이 얼마냐면 8,000. 즉 8,000kg 플러스 착가 감소량 5,803kg는 결론은 13803이 우리 집의 기준 수확량이라고요. 그러면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기준 수확량 곱하기 30% 자기부담 비율 줬어요. 30%. 얘는 얼마 나와요? 4140. 그냥 뒤에 버리고 일단 초점 다 버릴게요. 자 4,140kg이 자기부담 감수량이야. 그럼 얘를 갖다 그대로 오르면 착가 감소량 5,800 마이너스 미보상이 지금 얼마냐 580 나왔죠. 그 다음 마이너스 4140 하게 되면은 곱하기 가입가격을 지금 현재 1,000원 줬잖아요. 곱하기 80% 하게 되면 얘가 얼마 나와요? 86만 6,400원. 자, 얘가 이제 착가 감소 보험금이죠. 얘가 착가 감소 보험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실손해보험금, 즉 저가 종료 후에 우리가 감수량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은 당연히 뭐예요? 누적 감수량. 네, 전체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저가 종료 후에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에다가 얘는 가입 가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가 누적 감수량 지금 1000kg 줬어요. 그리고 미보상 300 줬어요. 자, 자기부담 감수량은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잖아요. 자, 이미 차가감소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돈이 나갔다고. 그래서 우리 계약자는 자기부담 감수량 4140kg을 두 개 합쳐서 한 번만 부담하면 된다고. 어쨌든 간에 두 개 합쳐서. 여기서 이미 계약자는 4140kg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즉 저가 종료 이후에 이때는 과실손해보험금은 당연히 0이에요. 이미 다 이쪽에서 다 내가 정리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다가 가입가격 1000원만 해서 70만 원이 계약자가 받는 과실손해보험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서 차가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됐으니까 지금 그러는데 만약에 차가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 자기부담 감수량이 만약에 40%라고 해봐요. 그럼 이제 30%인데 만약에 40%라고 해봐봐. 그럼 여기가 얼마 나올까? 5,525요. 자, 21. 자, 만약에 이거 지금 현재 이 조건은 자기부담 자기가 우리가 근데 자기는 저까지는 40%가 아예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겠네. 자, 예를 들자면 원래 40%가 없잖아 자기부담이. 근데 이제 40% 있다고 가정 한번 해봐봐. 자, 그러면 만약에 자기부담이 40%라고 생각해봐요. 40%. 40%인데 그때는 계약자는 5,521kg을 본인이 부담해야 돼. 전체 합쳐서. 그러면 여기가 4,100이 아니라 5,521이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거 빼버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4,000.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 두 개 빼면 얼마예요? 4,907 나온가? 맞나? 여기서 여기 빼면 5,223? 네. 자, 원래 있잖아요. 우리 계약자한테 돈을 줘야 할 것은 5,223kg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자한테 원래 돈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 5,520kg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아직도 계약자는 얼마예요? 더 책임져야 되죠. 덜 책임졌잖아요. 그 나머지를 갖다가 이때 책임져 주는 거야, 이때. 이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막 계산기 때릴 게 아니라 자, 이런 경우에. 즉, 지금 말해서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죠. 왜? 차가 감소량이 결론은 뭐예요? 자기부담 감소량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고. 다시 말해서 계약자는 총 5,520kg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부만 책임지고 이때 내가 일부를 책임져야 된다고. 그때는 자기부담 감소량 구하는 공식을 차가 감소량 마이너스 저가전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저가전. 이게 저가전 미보상. 그래갖고 전체 자기부담 빼라겠잖아요. 자, 이때는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소량은 전체. 즉 5,521kg 마이너스 차가 감소량이 5,803kg 마이너스 저가전 미보상 감소량 580kg를 뺀 게 얘가 결론은 뭐예요? 저가 종료 이후에 즉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 구하는 공식. 이렇게 구하시라고. 이렇게. 이게 일부만 먹었을 때, 일부만. 우리가 전체 연계 딱 여러분이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은 이거야. 즉 일단 차가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어. 그럼 그것은 이미 내가 내야 할 자기부담 감수량을 다 충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과실손해보험금에 있어서 자기부담 감수는 항상 0이야. 차가감소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근데 차가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저가 종료 이전에 아예 보험사고가 없었을 거나 또는 지금처럼 일부만 내거 자기부담 감수량을 일부만 먹었을 경우에 그럼 나머지는 이때 줘야 돼. 근데 이때 줄 때 계산 공식을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면 쉽다 이 말이에요. 즉 전체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차가 감소량 마이너스 저가 전에 미보상 감소량을 뺀 게 뭐다요? 과실손해 보험금의 자기 부담 감소량 구하는 공식이더라 이 말.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가보시냐면, 자, 35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부보 비율, 37페이지 가봅니다.